자본과 또한 노동의 착취, 또 국가는 그 외피죠. 그래서 한나라당은 일제 식민지대부터 그 자본 독점을 계속 강화해왔고, 또 그러면서 이 국가 체제를 자기네들이 기득권, 그 수탈의 어떤 그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. IMF 지금 그 이번에 한미 FTA 이런 것은 국가 대 국가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다국적 초자본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잠식되게 되는 그런 것이죠. 그런 관점에서 정치 이 한나라의 속성을 좀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한나라당을 좀 규정을 하면서 우리 정치적인 모든 그 제 야당들이 단합해서 이것들을 이번에 좀 물리쳐야 될 정치적 명분이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소외가 되고, 또 지금 다시금 또 일대 99%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새롭게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새롭게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무조건적인 한나라당의 어떤 그 전선을 더 강화하면서 여기에 정말 이번에 그 이명박 그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절명의 기회로 알고 삼아서 이렇게 좀 더 심각하게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. 민주당이라든지 그 자체 개혁보다도 우선은 뭐 들어가야 되겠죠. 여기 점유해야.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고맙습니다. 그 정치와 국가를 그렇게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자본 노동 관계로 파악하는 시각,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논평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.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, 그것도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유력한 시각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요. 근데 너무 그 관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,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만 진보고 다르게 보는 관점은 진보인지 의심스럽다. 이거는 저는 좀 열린 태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이런 것도 저는 좀 그렇게 언론 보도처럼 그렇게 심각하고 새로운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 언론은 이상하게 사례주의를 진보고 보수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냥 그 군중 시위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. 우리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하는 집회나 낙검수에 막 10,000명씩 대전에서 모이는 이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, 그거는.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 월스트리트에 뭐 사람들 좀 모이는 거는 대단한 세계사적 사건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, 우리 국민들이 수천 명, 몇만 명씩 모이는 거는 보도를 아예 안 합니다. 좀 이상하고요.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뭐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문화사회주의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무브온 이제 같은 거, 그거 대단하게 뭐 여기서 조명하잖아요. 근데 똑같은 거를 이미 2002년도에 우리 노사모가 했는데, 그거는 이상한 사교 집단이 이상한 짓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. 그 무브온이나 노사모는 똑같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현상은 조명을 안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하게 볼까?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그 정도 데모가 뭐 대단한 일일까?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고, 적어도 정치적인 변화, 어떤 문명적 변화 면에서는 한국이 더 빠르다. 지금 IT 시대에 와서는. 그래서 미국서 곧 일어날 일을 보고 싶으면 먼저 한국을 봐라. 낙검수 같은 것도 미국에 곧 나올 거다 아마. 오늘 대한문 낙검수는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 그렇고,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저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다고 봐요. 네, 참고로 말씀드리고. 하여튼 뭐 한나라당을 왜 미워하는지 그거는 저는 전혀 중요치 않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들이 자본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미워하든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든 뭐 그거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집회장에서 만나면 MB 아웃 들고 있으면 다 동지고, 왜 MB 아웃인지는
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합시다.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참 많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. 제가 우리 신앙 다음으로 우리 신앙하고 연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TVN 프로에 나오셔서 대담하시는 걸 봤는데요. 20대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. 제가 저희들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참고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유시민 대표님의 따님도 저희 딸이랑 비슷합니다. 지금 따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안 물어봤는데요. 네, 이제 제가 무슨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 형식을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. 그 학생이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를 잘 못 느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아마도 이제 막시스트여서 그 학생은 국가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태어난 게 어떠냐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. 그것도 국가에 대한 하나의 태도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20대 초반에는 되게 할 일 많은 나라에서 태어난 게 운이면 운이다. 이런 거 없으면 민주화운동도 할 필요 없고 뭐도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얼마나 심심할까 인생이.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. 감옥에 앉아가지고. 이게 이제 아큐식의 정신승리법인데요. 죄도 없이 잡혀가서 감옥 살면서 휴 다행이야 이렇게 할 일 많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일도 없었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인생이. 이렇게 생각했었고 무언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아주 너무 잘 돼 있는 나라도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소말리아나 이런 데처럼 정말 단순한 생존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되면 삶이 참 불행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온도도 기온도 적당하게 사계절이 있고 그런 나라이고 또 국가의 수준이나 어떤 형편, 나라 형편, 사회 상태도 어느 정도 괜찮은 나라긴 한데 그래도 고쳐야 될 곳이 무척 많은 그런 나라라는 게 인생을 약간 익사이팅하게 해주는 그런 맛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상당한 행운이다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저희 딸은 안 물어봤는데 요즘 막시즘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 신통한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네,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. 예, 저쪽 가로 한번 가볼까요? 이쪽에. 예. 지금 뒤돌아보시지 말고. 예. 저는 통영에서 왔고요. 나이는 30인데 강의를 듣다가 몇 가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유시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진보란 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. 국민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없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 99% 사람들이 지금 다 희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한다. 그러면은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예.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. 근데 누구에겐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죠.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. 저는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좀 야무지게 MB 하듯이 좀 하지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우리가 집권을 다시 하게 되면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아낌없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아낌없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죄 지은 자들마저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. 누구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우리들은 각자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국가는 각자가 자기의 색깔대로
자기의 설계대로 자기 삶을 최대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뭐 희생이라는 것을 용어를 바꾸어서 뭐 일정한 경제적 손실 이렇게 바꾼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은 큰 기업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분들은 그 회사의 경영진과 오너와 주주들은 경제적 손실을 조금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협력업체를 막 착취하는 홈쇼핑이나 뭐 이런 대형마트 이런 데들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정의로운 관계가 수립되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당한 손실이 아니고 그것은 정당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보다 더 정의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.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엄청난 세금을 퍼사줬잖아요. 그 부자들한테. 아니 부자들한테 임기 5년 동안 100조 원을 퍼줬어요. 계속해서 받기를 바라시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퍼준 것을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마저 당시 그대들에게 돈을 퍼줄 수는 없다.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.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등장 이전의 법인세와 소득세 수준으로 최소한 돌아가야 되고 더 높은 소득 수준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최고 등급의 한계세율 구간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쪽의 그런 조처는 예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 거 안 할 것처럼 해서 정권 잡아놓고 갑자기 하면 그것도 나쁜 짓이니까 한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번에 여성께 안녕하세요. 저는 50대 수부인데요. 지금 그 대표님 굉장히 존경 많이 하고요. 제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하시기 전부터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노사모도 웃었고요.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 노인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어르신분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그 대표님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때 그 5대 보험을 추진해가지고 이제 지금 노인분들한테 그게 지금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 지금 이제 제 주변 사람들 특히 내 쪽에는 좀 한나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의 정권에서 지금 이제 그 노인분들을 관한 그 5대 보험을 많이 하고 있다.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어요. 그 이제 복지에 관해서 한 번 더 듣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저도 사실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요. 뭐 애들 이제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퇴직이 4년 남았는데 4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깜깜하거든요. 이제 선진국의 복지를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한데 뭐 정권이 바뀌면 정말 복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기대를 갖는데 그 복지를 한 번 더 좀 듣고 싶습니다.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면 많이 힘드시겠어요. 그게 급여가 좀 약한데 일 힘든 거에 비해서 급여가 좀 약해요. 이제 참고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 법안은 이제 장교양보험법은 김건태 장관님이 다 만드셨고요. 다만 이제 법 이름을 최종 확정을 못 하신 상태에서 이제 제가 후임으로 가서 제가 마무리를 한 거죠. 이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거고 근데 김 대통령께서 다른 일이 너무 할 일이 그때 IMF에 많은 때라 여기까지 손이 못 가서 못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공약하시고 그걸 저희가 준비를 몇 년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요금을 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이제 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. 그리고 시행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각각 취임 후에 시작된 건 맞죠.